안녕하세요. 이번에는 GSP5로 원의 넓이와 같은 직사각형을 작도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약간 좀 어지럽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변함에 따라서 원의 넓이도 변하는데 그에 따라서 이 원의 넓이와 같은 직사각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멈춤을 해볼게요. 밑에 있는 원의 넓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직사각형의 넓이가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 관계없이 항상 같은 값을 가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그리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저도 체험판을 사용하고 있어서 최대 20분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20분 안에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세문서를 여시고요. 맨 처음에 그 반지름으로 사용할 원의 반지름으로 사용할 선분을 이용할 건데 애니메이션을 주기 위해서 선분 위에 다시 선분을 긋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선분 하나 긋고요. 선분이 선택된 상태에서 다시 선분을 그리면 자 보세요. 검은색 화살표 눌러서 이 선분을 드래그하게 되는데 이 드래그하게 되면 먼저 그어진 선분 위에서만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걸 반지름으로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점을 선택한 다음에 원의 중심을 클릭하고요. 다시 검은색 화살표를 클릭하고 자, 중심과 위에서 원의 반지름으로 사용할 선분을 활성화한 다음에 작도에서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진 원을 클릭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원이 활성화되어 있죠. 여기서 원의 내부도 미리 그려주세요. 원의 내부. 원의 내부가 활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측정으로 가게 되면 넓이가 있습니다. 이 넓이를 클릭하면 이렇게 원의 넓이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원의 넓이와 같은 직사각형을 그리는 거잖아요. 이 방법은 뭐냐면 일단은 여기 반지름은 선분을 이제 그어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원 둘레가 필요합니다. 원 둘레만 활성화한 다음에 다시 측정으로 가서 원주의 길이가 있습니다. 원주의 길이를 클릭하는 거예요. 원주의 길이는 13.63 현재는 그렇네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원을 균등 분할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부채꼴 모양으로 균등 분할할 때 이 균등 분할한 걸 교차로 배열해서 직사각형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 원주의 정확하게 반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를 둘레를 2로 나눌 겁니다. 방법은 수를 클릭해서요. 계산이 있습니다. 그럼 계산기가 뜨는데요. 지금 둘레 길이를 클릭하고 나누기 2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원주의 정확하게 2분의 1 값을 계산을 했죠. 이걸 가로의 길이로 사용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은 반직선을 하나 선택해 볼까요? 직선을 해도 되는데 반직선을 하면 좀 그림이 간편해지더라고요. 자, 반직선으로 그려주고요. 그리고 이 검은색 화살표를 눌러서 이 반직선의 위치는 아무래도 원의 그 위치와 같이 놓으면 좀 그림이 깨끗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 반지름의 길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세로선으로 하려고 그래요. 세로의 길이. 그래서 반직선의 시작점과 그다음에 원의 반지름 맨 위에 선분으로 썼죠. 이 두 개를 활성화한 다음에 작도로 가서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진 원을 하나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세로선을 그어야 되니까 수선을 그어야 되겠죠. 그래서 반직선의 시작점과 반직선을 활성화한 다음에 작도로 가서 수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교점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점을 선택한 다음에 직접 찍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둘 다 빨간색으로 변하는 게 보이죠?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에요. 가로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 가로의 길이를 우리가 계산해 놨잖아요. 그죠? 이걸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반직선의 시작점을 다시 클릭하면 이 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6.81인 원이 그려집니다. 작도로 가서요. 그 다음에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진 원. 그리고 다시 한번 점을 클릭해서 이렇게 교점을 잡으면 이 점이 바로 이제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 직사각형 그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반직선과 위에 그 점을 하나 선택하면 평행선을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작도로 가면 평행선을 그리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로선 반직선과 오른쪽 점 있죠. 이 점을 클릭한 다음에 수선을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작도로 가서 수선을 클릭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점을 잡으면 됩니다. 다시 점을 선택해서
두 평행선과 수선의 교점 빨간색으로 변하는 거 확인한 다음에 찍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내부의 넓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다각형을 선택해서 이 다각형은 두 번째 그림을 선택하세요. 그런 다음에 자, 직사각형의 4개의 꼭지점을 차례대로 클릭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됐나요? 그러면 지금 이 내부가 활성화되는데 이 상태에서 측정으로 가는 거예요. 측정해서 넓이가 있습니다. 넓이 꼭지점의 이름은 자동으로 부여되고요. 자, 검은색 화살표를 눌러서 요 넓이 계산된 거를 요 그림 아래쪽을 한번 옮겨놔 볼까요? 자, 그러면 어때요? 같죠? 같음을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지금 필요 없는 불필요한 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선들은 감추기를 해도 되지만 저는 그 감추기보다는 이 제가 이제 어떻게 그렸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거를 아주 얇게 그러니까 보기에서 여기 선 모양이 있습니다. 선 모양에서 아주 가늘게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감추기 기능보다 오히려 이렇게 한눈에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작도를 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직사각형을 좀 옮겨볼까요? 이렇게 그렇죠. 원과 좀 비슷하게 자, 됐나요? 예,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넓이가 같죠? 자, 그런데 이 GSP5의 별명이 움직이는 기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기능을 이용하면 좋은데요. 자, 보세요. 여기서 맨 위에 여기서 이 선분의 길이를 우리가 이제 점을 드래그해서 직사각형을 그릴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다. 그죠? 그래도 넓이는 똑같습니다. 반지름의 길이에 상관없이 이 점에다가 다른 거 지금 활성을 모두 해제해야 돼요. 애니메이션 줄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건 모두 해제한 다음에 바탕화면 누르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점을 클릭해서 보기에 가서 점 애니메이션 주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리모컨이 나오면서 리모컨을 좀 옮겨 볼까요? 자, 어때요? 지금 이제 원의 넓이와 같은 직사각형의 넓이, 이제 넓이 같은 원과 직사각형을 그려서요. 현재 애니메이션 기능까지 줬어요. 아마 이게 이제 그 처음에는 그림만 보고는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원을 그리고 그 직사각형 넓이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세로는 그 원의 반지름을 하고 가로는 원주의 길이의 반으로 만들면 넓이가 같은 원과 직사각형을 그릴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